나 이 다이어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3개월. 3개월 해야 돼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치적인 목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제가 임의로 정해드리려고 해요. 3개월 잡겠습니다.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변화된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3개월은 적어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 단기간에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빼는 법 알려드려요. 뭐 그런 거는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데미지가 너무 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3개월 다이어트의 기록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출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전제 조건 1번. 3개월 동안 제가 제시한 식 패턴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기지 않는 거, 그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 뭐가 됐던 하루에 한 번의 운동은 무조건 한다.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뭐 그 이상이든 운동 무조건 한다. 운동을 안 한다. 처음에 식단을 깔짝해서 조금 빠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나면서 다시 지치고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또 안 좋은 패턴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성공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뭐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간에 뭐 어기거나, 그러니까 뭐 운동을 못했거나 식단에 부족함이 있다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가감 없이 기록하는 습관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기록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본인이 실수한 걸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쭉 그런 걸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한 번 뭔가를 실패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내 이전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는지, 혹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운동을 지속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본인의 탄탄한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해 나아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남으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하나가 나를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해져야지 반성도 하고 내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절대 노 거짓말. 제가 저랑 다이어트 같이 하는 그 우리 그룹 친구들은 그걸 되게 절대 법처럼 알아요. 거짓말은 안 되는 거. 거짓말은 안 되는 거. 네, 꼭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록해서 본인의 실수도 발판 삼아서 데이터로 활용을 하세요. 자, 이게 언제 다 채워질까 하겠지만 금방 채워집니다. 시간 의외로 생각보다 빨라요. 여기 보시면 요일과 날짜가 있어요. 요일과 날짜는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일차에 체중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체중이란 건 하루에 얼마나 수분을 섭취하느냐,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는 진짜 2~3kg까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복 체중이에요. 공복 체중. 여기서 또 공복 체중이 뭐냐,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서 쉬를 싸고 쉬를 내보내고 나서 바로 재는 체중이 공복 체중, 내 체중이에요. 그 체중이 가장 정확한 비교 데이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 나머지는 수시로 재지 마세요. 괜히 정신만 산란하고 그냥 기분만 나빠. 재지 마세요. 여기 1식, 2식, 3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먹은 시간을 먼저 쓰고 내가 먹은 내용물을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1개를 먹었어.
바나나 한 개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었다. 그럼 바나나 한 개와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저녁 때 보쌈을 먹었다면 내가 보쌈과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도 써야 돼요. 보쌈과 상추와 된장을 먹었는지, 보쌈과 보쌈 김치를 먹었는지. 그런데 제가 보쌈 김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먹으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바로 이어서 그런 내용도 써줘야겠죠. 보쌈 김치를 뭐 어느 정도 먹었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식단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양을 잴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하루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시간은 꼭 적어주셔야 돼요. 시간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운동. 일단 운동의 유무는 앞에 뭐 했다 안 했다, OX, 그리고 내용. 뭐 팔 벌려 뛰기를 50번 했다. 팔 벌려 뛰기 50번. 팔 벌려 뛰기 50번에 스쿼트 50번을 한 세트로 5세트 했다. 그러면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상태, 이제 이게 나의 상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저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뭐 생리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하루에도 뭐 12번씩 바뀌잖아. 이유 없이 짜증날 때도 있고, 뭐가 땡길 때도 있고, 내가 잘한 날도 있고, 잘해서 자랑스러운 날도 있고, 못해서 좌절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다이어트를 할 때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기록을 하는데, 막 어떤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전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안 떨어졌다. 정말 짜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어떤 날은 그렇게 썼다가 또 그 다음 날은 기분이 아주 해맑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체중이 좀 떨어진 모양이지? 아침에 체중이 떨어졌다. 내 목표보다 0.1g이나 더 달성했다. 너무 신이 난다. 오늘 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런 디테일을 적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 상황적 요인에 따른, 그리고 혹시 내 내면의 변화에 따른 그냥 모든 변화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나는 오늘 진짜 잘하려고 그랬어. 집에 가서 팔 벌려 뛰기 1000번에 스쿼트 500번을 한 다음에 저녁을 잘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장님 회식을 한다고 그래.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부장님 때문에 걔 막 너무 짜증난다. 저녁 대시 양념을 좀 더 먹은 것 같다. 내일 더 분발하겠다. 이런 것도 돼요. 혹은 생리가 3일 일찍 터졌다. 왜 일찍 터졌지? 그래서 체중이 안 떨어졌구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나의 상태에 꼭 적어주시고, 이게 모여서 굉장히 좋은 건, 저의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당연히 생리 주기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리 전에 되게 불안해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해서 일주일 내내 불안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막 엄청 해맑은 거예요. 그게 한 2달 정도 쌓이니까 난 알게 됐어. 나 생리 전에는 잘 체중이 안 떨어져서 내가 불안하고, 생리가 끝나면 체중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은 생리 전에 체중이 많이 안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아 하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데이터를 위해서 나의 상태는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럼 이제 이게 종합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1주차의 기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봐. 그러면 내가 전반적인 나에 대한 1주차의 평가예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식단은 잘 지켰으나 운동량은 모자랐던 것 같다. 다음 주에는 팔 벌려 뛰기를 500개는 제 기준이니까 팔 벌려 뛰기를 50개 더 추가해보자. 그러니까 나의 반성과 다음 주 목표에 대해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이번 주는 총 몇 킬로가 빠졌는데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한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잘한 거를 더 많이 하고 못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식단이나 운동이 변화가 된다면 그런 계획을 써주고, 그래서 계획, 반성, 수정, 이렇게 종합,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달치가 모이면
이 한 달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달을 보냈군.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요 한 달에는 그 한 달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면 돼요. 확실한 건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아마 엄청난 데이터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당신이 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겠죠. 3개월을 다 채웠어. 근데 아마 지금은 시작하기 전이라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뭐 3개월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일단 시작한 거는 나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본단 말이야. 시작을 해서 이걸 끝까지 채웠다면 무조건 성공이야. 일단 만약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채우시잖아요. 그 자체로 자신한테 칭찬해 주세요. 이제 이 3개월을 다 채웠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개월을 다 채웠더니 너무 만족스러워. 난 이렇게 내가 해낸 것도 뿌듯하고 요 정도 빠지고 운동을 하게 된 것도 만족스럽다. 그럼 당신은 유지어터 운동. 유지어터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 3개월을 보고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괜찮다. 나는 이 상태에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 수 있겠다 하면 유지하시면서 그 유지어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노하우는 제가 뭐 컨텐츠에서 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3개월이 다 채워진 다음에 내가 만족스럽다 싶은 선이라면 여러분은 유지어터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3개월 성공적으로 채웠어. 어쨌든 3개월을 성공적으로 키웠는데 이제 여기서 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계속 달리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 3개월 다이어트를 정해드린 이유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시작점의 변화의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애프터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속도를 내봤더니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어. 스피드를 즐겨. 더 달리고 싶어. 그럼 더 달리시면 돼요. 본인의 목표가 더 상향 조정됐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좀 더 다른 패턴으로 음식의 패턴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고, 제가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그 다이어트 방법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거예요. 3개월 했을 때 본인 만족이면 나는 거기서 오케이, 유지어터. 3개월을 했는데 나 탄력 받았어, 더 달리고 싶어 하시면 계속 이걸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은 패턴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저를 믿고 저와 함께 3개월을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싹 바꿔봐야죠. 자, 우리 모두 화이팅! 다음번 예고를 해드리면 일단 운동에 대한 가이드 부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Q&A 특집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Q&A를 담아서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컨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